사인도 주셨는데 맞아가지고 정답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도형 그 원 가지고 얘기하면 무조건 다 사인 법칙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니 나 몰랐어. 아닌 줄 알았지. 기하 숙제 어디까지? 기억? 그 사원 잘하는 타원 그때 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숙제가 다 하는구나. 아니야. 그 배운 데까지 변형 문제 풀어오는 거. 응. 변형 문제 그때 내가 체크해 준 데까지 풀어오는 거. 오늘 내가 다시 정해 줄게. 자, 8쪽 가봅니다. 8쪽에 25번부터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나왔었던 고2 학평 기출문제고 4점짜리였습니다. 27번이었고요. 생각보다 접근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풀이가 길어요. 풀이가 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몇 가지 정보를 좀 우리가 주고 가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인데 내가 너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림이 있지. 그러면 웬만한 그림의 정보 내가 다 표시하라 그랬어? 표시하지 말라 그랬어? 무조건 하세요. 그래야 도식화가 돼가지고 그나마 좀 보기가 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에 웬만한 건 좀 표시를 좀 하세요. 그래서 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24번까지 풀어오라 그랬는데 깔끔한데 나 다 풀어오라 그랬는데 두어 해왔어 안 해왔어? 앞에 나 오늘까지 다 풀어오라 그랬는데 24번까지 몇 개 풀긴 했어요. 내가 오늘 다 풀어오라 그랬는데 24번까지 야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당일날 바로 푸세요. 당일날 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풀수 있는 거 다 풀었어요. 야 그리고 해설지 보고 모르는 거 체크를 해놓으라니까. 답지 보기 너무 힘들어요. 계속 넘겨야 돼. 그래서 답지 줬잖아. 문책으로. 답지 있어요. 문제를 풀고 뒤로 넘겨서 답지를. 아니 거기 있잖아. 내가 그래서 따로 책 줬잖아. 답지 책으로 따로 줬잖아. 여기 PDF에 있고 답지까지 다 있어요. 네. PDF로도 볼 수 있고 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야, 그럼 PDF 나눠가지고 하면 되잖아. 내가 책으로도 볼 수 있다고. PDF 없는 줄 알고 있겠는데. PDF 다 드렸어요. PDF에 답지까지 다 있어요. 자, 보시죠.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다면 이 문제는 이미 한번 봤을 겁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봐봐.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고 둘레의 길이가 알려졌고 거기 있는 코사인 각 ABC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각 ABC는 ABC니까 여기 있는 요 각을 알려줬고 얘를 내가 현재 세타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이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하나만 좀 잡고 갑시다. 그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B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X라고 잡았으면 여기 있는 요 BC의 길이는 못 빼기 뭐로 잡아줘도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X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야?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Y라고 잡았다고 치봐. 그럼 여기도 Y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괜히 준 게 아니라고 저 둘레의 길이가. 그럼 둘레는 모든 변의 길이를 싹 다 뭐 한 거니까 평행사변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뭐 한 거? 더한 거. 그러니까 X 2개와 Y 2개 더한 거라고.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2X 더하기 2Y라고. 둘을 더해서 만들어낸 게 얼마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일단 첫 번째 내용이니까 20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얘 넘어가고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Y는 그럼 10에서 누구 뺀 거랑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X 뺀 거. 이게 현재 1번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저 문자를 2개짜리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를 10-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원이 이렇게 조그맣게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괜히 알려준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주어졌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우리가 조그맣게 하나 그렸죠. 이게 현재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조그만 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 원으로 잡았을 때 저기 있는 체 두 번째로 볼 거는 그 외접원의 넓이를 알려줬고 그 외접원의 넓이가 현재 몇 분의 몇 파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현재 몇 분의 몇 파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 3분의 32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삼각형 ABC에 우리는 외접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야. 그럼 외접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의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반지름에다가 몇 번 곱해주고 반지름 몇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거기에 뭐 붙인 게 원의 넓이기 때문에 파이 붙인 게 원의 넓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S,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 3분의 32파이가 있는데 이 3분의 32파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얘가 파이에다가 반지름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반지름 나와요 안 나와요? 반지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파이 날려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반지름의 제곱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분의 32가 되었다. 그래서 반지름은 여기에 루트 씌워준 게 정답이니까 루트를 씌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분모가 그래서 루트 3분의 분자가 루트 32, 즉 우리가 4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 찾아주게 되면 루트 3들 지금 이제 유리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4 루트 얼마가 되었냐면 6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 반지름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름도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인간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지름도 찾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 R이라는 것 자체가 외접원의 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3분의 1,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루트 몇이 되냐면 8루트 6이 되는 게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이거랑 이거에 대한 사인 법칙이에요.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봐도 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 외접원의 지름을 찾았지. 근데 이거지 현재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거지. 그럼 바로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있지. 여기 각에 대한 사인 값 줬죠. 왜? 코사인 값을 보면 사인 값은 알아서 튀어나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을 알면 사인은 알아서 튀어나오니까 결국 뭐야? 얘분의 얘가 사인 법칙이라고. 근데 그 사인 법칙이 외접원의 지름과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지? 맞아 아니야? 지금 여기에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복습 안 한 거다. 분명히 화요일에 계속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사인 법칙의 공식 자체가 외접원의 지름이 사인 A분의 걔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사인 법칙 아니야? 그치?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이 공식대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외접원의 지름이 나왔으면 어떤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튀어나온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여기 각에 대한 얘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튀어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요. 앞에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는 하셔야 돼요. 알겠지? 왜냐? 사인 법칙이랑 공식 자체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그 관계를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그때 저번 주 화요일도 아니야. 바로 엊그제야.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사인 법칙은 그렇게 쓰는 애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지금 이제 그림화로 그려놨기 때문에 너네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요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그래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얘가 외접원의 지름인데 얘가 사인 세타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얘가 바로 3분 A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사인 법칙 공식 쓴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됐죠? 여기까지는 사인 법칙 그냥 공식을 쓴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치? 왜?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는 건 여기 있는 사인 세타를 구할 거고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어쨌든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4고 여기가 1이었대. 그러니까 얘가 루트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얘가 현재 높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5가 됐지.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사인 값은 어차피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는 무조건 플러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나오니까 0에서부터 180까지 무조건 플러스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사인은 무조건 다 필요 없고 플러스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뭐야? 그치 루트 15.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 루트 15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 얘가 4분의 루트 15분의 AC거든. 그러니까 4가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트 15분의 3분 AC의 결국 4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3분 AC의 길이를 구할 거고 3분 AC의 길이는 결국 우리는 얘네들의 역수를 곱할 거니까 결국 여기 있었던 얘 3분의 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각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외접원의 지름이었던 3분의 8 루트 6에다가 결국 누구 곱해주면 되냐면 제 역수.
그러니까 4분의 루트 15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정도는 약분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우고 곱하면 루트 90이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분의 루트 90이야. 그럼 90은요.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뭐랑 뭐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냐면은요. 루트 90이야. 루트 90이야. 그럼 얘는 9 곱하기 10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루트 몇이 되었냐면 3루트 10이 돼. 그러니까 3들이 또 약분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있는 저 AC의 길이가 루트 얼마가 된다는 걸 찾아줄 수 있냐면 얘가 루트 10이 됐는데 여기까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냥 단순하게 사인 법칙 쓴 거예요. 지금 현재 외접안에 정보가 주어졌고 외접안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 다 사인 법칙 쓰면 편하다 그랬으니까 사인 법칙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변의 길이 하나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건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결국 x가 뭔지 알아요. 얘를 조금 더 확장한 저 삼각형 ABD의 외접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 없는 상황이 돼? 그래야 있는 상황이 되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ABD야. 즉 A, B, D야. 이거라고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삼각형으로 그려져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외접원이 생기는데 그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외접원의 넓이를 찾아달라는 거야. 다시 한번 그 외접원의 넓이를 찾으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또 찾으러 가야 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려면 사인 법칙을 또 써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또 쓰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변의 길이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고. 각은 어차피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알게요. 왜? 둘을 넣으면 180이잖아. 무조건. 평행사변형의 특징. 그쵸? 마주보고 있지 않은 두 각의 합은 항상 180이다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각은 정해진다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그럼 뭐야? 어차피 삼각함수의 값은 다 튀어나왔어. 각변형 쓰면 되니까. 그럼 남은 건 변의 길이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변의 길이 찾으러 간 거야. 그게 x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지금 현재 미지수니까. 그래서 걔를 찾으러 간다가 그 다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스텝 밟아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단 조건을 처리했고 처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스텝 밟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우리가 필요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스텝 밟았어. 지금 여기까지. 됐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오답률 높았던 건 문제 맞아요. 이거 오답률 높았던 문제예요. 실제로. 굉장히 전국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됐니? 전국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은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봐봐. 그러면 선분 A씨의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준 거야. 그러면 X 찾아야 되겠지. 봐봐. 각 하나, 변 3개의 치. 그치? 각 하나, 변 3개 사이의 관계지. 그러니까 각이 2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똑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없는 상황이야? 없지. 그럼 사인 법칙 똑같이 못 쓰지. 그때 쓰는 게 변의 길이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무슨 법칙 쓸 거야? 그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찾아줄 수가 있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는 x 찾을 거야. 이 코사인 세타는요. 이 세타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의 2배지. 분모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쟤네들을 만들어준 거의 2배. 그러니까 우리는 2배에 결국 x랑 여기는 10-x를 곱한 게 분모고 분자는요. 그 세타 만들어주고 있었던 변의 길이 2개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그러니까 요렇게 2개 다 제곱해서 더해주고 거기에 우리는요. 제가 마주보고 있었던 즉 세타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답이 될 거고 거기서 x가 뭔지 나와요. 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인 거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4분의 1인 것까지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뭐야? 얘네 풀어준 게 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얘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2가 약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2분의 1에 우리는 x에 우리는 10-x라고 주어져 있는 거랑 얘네 좀 정리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 좀 정리하게 되면서 우린 여기는 x제곱과 결국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더하기 100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10을 뺀 얘랑 어쨌든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더하기 우리는 5x를 계산해 준 게 얘가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90이 되었고요. 다 넘어가 준 게 정답이 되니까 얘가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5x 제곱에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5x 그 다음에 더하기 92 그래서 0이 된다는 조건에 따라 우리는 x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뭔가 하나가 잘못 나왔는데? 찾아봐. 뭐 하다가 잘못 나왔어요? 잘 봐라. 이거 계산하면은요. 얘가 루트 90이야? 2루트 90이야? 이거 앞에 2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2배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2루트 10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6이잖아. 그래서 3 곱하기 2 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2루트 10이야.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0 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40 빼주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90이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 60이 돼. 그러니까 우린 더하기 그래서 얘가 6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서 답을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러면 후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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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응? 그러니까 얘도 60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됐나요? 안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맞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줄 수 있는 건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2다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5x 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122 그래서 0이 됐고 5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x 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5로 나눠주면 되니까 더하기 24가 그래서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x 값이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래서 x-4랑 그래서 x-6이 그래서 0이 되며 따라서 x 값이 두 개가 4 아니면 6이 나오는데 어차피 둘을 더해봤자 10이죠. 다시 한 뭐야? 얘네들 아무렇게나 잡아줘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가 4고 하나가 6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짧으니까 얘가 단 거라는 건 알겠는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 이 조건이 있었네요. 그러면 A, B가 4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어쩌라고. 저 조건은 뭐 나도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쩌라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A, B가 더 짧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X가 그래서 더 짧은 게 정답이 돼야 되니까 그 정답은 4.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가 4고 저기가 6이야.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모든 변의 길이 다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봐봐 삼각형이 지금부터 확장을 해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확장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외접원이 만들어졌을 때 걔 넓이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라고요. 그때 여기는 요 각도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을 더한 게 18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180에서 세타를 빼고 남은 나머지가 여기 위에 있는 각도 맞아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주어져 있는 거는 결국 우리는 180 파이에서 우리는 세타를 빼고 남은 각이라는 것도 이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한 사인 값을 찾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얘 루트 10과 여기도 코사인 법칙을 똑같이 쓰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왜?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걔네들을 이용해서 얘까지 찾아버리게 되면 사실은 뭐야?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법칙 쓰면은 외접안에 지름이 나와. 그거 가지고 넓이 구하면 정답이에요. 이제 스텝은 끝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저 첫 번째 삼각형 ABC 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조금 더 확장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 B, D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요 삼각형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4고 얘가 6이고 여기를 궁금해하는 거야. 저기를 다시 한 번 더 X로 잡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힙니다.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계산해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내용이라고.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도 또 각은 하나고 변은 세 개네요. 이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사인 법칙이라고요. 방금 얘기했다. 무슨 법칙 쓰라고 여기서? 여기서 코사인은 한 번 더 써. one more time.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한 번 더 써. 한 번 더 가. 한다 올리고 하나 더 가. 이런 느낌으로 하나 더 가.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코사인에 결국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찾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치? 각변한 코사인은 2, 4분면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결국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결국 뭐예요? 너 또 해. 그러니까 저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6과 4를 곱한 거의 2배가 분모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48분의 분자는요. 제곱하시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하시게 되면은 16과 36 더하고 거기서 제 x제곱 빼주기만 하면 답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예요. 얘가 현재 2를 더하면 52예요. 거기서 우리는 x제곱 뺀 거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이 넘어가게 되면은 64가 된다는 게 나와요. 고로 x는 8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8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럼 얘네들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면 당연히 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인 법칙 쓰면 나오지 이제. 그쵸? 외접원의 지름을 찾는 게 나의 목표야. 왜? 외접원의 넓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로 둘러싸여져 있는 외접원의 넓이 찾는 게 나의 목표니까 반지름 찾아야 돼. 그럼 반지름을 찾는 유일한 식은 사인 법칙밖에 없단 말이야. 그 사인 법칙으로 다시 한 번 더 스텝을 또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x8 찾은 것도 사인 법칙 쓰려고 찾은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서 외접원의 지름을 완성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5번째 결국 외접원의 지름을 찾는 거고 그 외접원의 지름을 찾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외접원의 지름 구하는 공식 얘가 현재 사인 그때 저기 있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어요. 그때 이거분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8이죠.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2, 4분면 쪽으로 가더라도 사인은 부호가 바뀌니까요? 아니면 안 바뀌니까요? 전혀 안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그냥 뭐로 바뀌게 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자체가 우리는 4분의 루트 10온 거를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분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8이 되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올리게 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건 그래서 얘가 4가 올라간 그래서 루트 15분의 8, 4, 32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을 찾으려면 얘를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될 거고 2로 나누기만 하면 될 거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15분의 16이 되겠죠. 그럼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외접원의 넓이 찾는 거야. 그럼 얘 뭐 해주면 돼? 얘 제곱하고 파이 붙이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 제곱하고 파이 붙인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따라서 분모가 15고요. 16을 2번 곱하니까 얼마냐? 16의 제곱? 256이죠. 그래서 256 파이. 이게 P분의 Q예요. 약분 안 되잖아 둘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P분의 Q니까 P랑 Q 더하라며. 둘 더하세요. 얼마게? 271이죠? 그래 답은 27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사인 법칙에서 이따구로 내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거예요. 최대한 마지막에 푸세요. 근데 광성고는 지금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얘 중간고사 때 냉꼬락선을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네 가지고 테스트 하던데? 1학년은 개 쉽게 내고 3학년도 쉽게 내고 2학년만 빡세게 내고 니네 가지고 테스트 하던데? 아니야 니네가 베타 테스터 같아 느낌이. 니네를 보고 얘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1학년들은 쉽게 냈고 3학년들은 쟤는 어차피 안 돼 하고 그냥 쉽게 내는 것 같아. 니네만 어려워요 니네만. 광성고는 지금. 응? 응? 너네는 뭐 이미 끝났고 너는 기납법카 안 가. 학교 진도 끝났다고? 이미 예상했던 바야. 니네 학교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놀라지 않아요. 이미 예상했던 바예요. 나는 예상했던 바라 도저히 이제 너네 학교에 대해서 충격을 먹지 않아요.
내 생각에 니네 학교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응용한 거. 너네 그래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고 웃기나 법. 몰라? 자, 그래서 개빡센 문제 하나 끝냈고요. 와, 한 문제 풀어주는데 정확하게 2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문제 풀어주는데 25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오늘 하나 또 볼 거예요. 근데 27번은 이거보단 쉬워요. 넘어갑시다. 27번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지금 오늘은 거의 다 풀어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풀어주는 게 많을 거니까 사인 법칙이랑 이제 친해지세요.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건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하나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를 좀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를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서 얘기를 한다면 이 문제는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금방 쉽게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나오는 것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얼마나 니네가 많이 알고 있니? 에 싸웁니다. 확실한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2021년에 나왔었던 7월 고3 20번입니다. 그러니까 중킬러라고 나왔던 문제기는 한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너네 중학교 거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어?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도 지금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라는 거를 많이 좀 물어볼 거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2번 어제 봤죠? 고3.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빈칸 뚫어가지고 가나다 채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번으로. 그러니까 풀이를 보여주고 가나다를 채워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나다 채우는 문제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를 보여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이나 이런 거 다 이제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제. 너네 이제 가나다 나오는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왜냐? 이번에 다 부활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도 부활했고요. 가나다도 부활했습니다. 다 부활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고3들이 그게 다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봐. 27번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8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풀어보세요. 2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선분 AB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이 선분 AB를 현재 뭐로 한대요? 문제에서 딱 얘기했다. 선분 AB는 뭐래요? 지름이야. 그럼 얘가 지름이야. 지금 잘 봐. 얘가 지름이야. 얘가 지름이야. 그럼 얘가 지름이지. 그럼 지름의 중심각은 무조건 몇 도니? 180.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C가 원주각이지. 그럼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니? 90도. 얘 ABC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 직각삼각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어졌다면 여기 있는 BC의 길이 얘가 주어졌네요. 얘가 현재 몇 루트 몇이라고요? 12 루트 2라고 얘가 주어졌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CAB 여기 세타를 줬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는 요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알려줬습니까? 아니면 코사인 값을 알려줬습니까? 코사인 값을 알려줬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여기가 현재 X라고 하고 여기를 뭔지 모르니까 얘를 Y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삼각비를 쓰게 되면 코사인 값 나와요? 안 나와요? 삼각비를 쓸 수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이 전체 삼각형으로 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있죠. 그럼 삼각비를 이용해서 X랑 Y의 관계를 먼저 규정하고 하는 게 여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문자가 2개짜리가 있는데 코사인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로 확 줄어요. 그럼 적어도 뭐 할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찾아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는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로 얻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은 항상 삼각비를 연두에는 두세요. 풀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삼각비를 이용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삼각비를 쓸 거냐면 여기는 제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는 A, B, C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돼서 나오게 된 여기 있는 3분의 1이 결국에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결국 얘가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었냐면 Y분의 X가 되거든. 그러니까 Y가 X에 대해 정리가 돼요. 그래서 Y가 몇 X가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Y가 몇 X? Y는 몇 X? 이렇게 올려주면 Y는 몇 X? 그렇지. Y가 3X. 그럼 Y가 3X니까
얘 바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x 다 튀어나오냐 아니면 다 안 튀어나오냐? x 다 튀어나올걸?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세타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x 찾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돼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3분의 1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3분의 1이 결국 여기 세타 만들어주고 있는 애들을 곱한 거의 2배니까 잘 봐. 여기는 y가 지금부터 나는 3x로 바뀌었으니까 2를 곱한 거의 2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6x 제곱분의 분자가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네 제곱 더해주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축축축 계산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제곱이니까 그럼 9x제곱과 x제곱을 더한 이렇게 돼 있는 친구에서 얘 제곱을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44에 2를 곱한 얼마를 빼주기만 하면 되냐면 우리는 288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x제곱이 나올 거고 그 x제곱이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있어 없어? 있겠지. 그걸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연결돼요? 여기까지? 지금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고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2x제곱이 여기 얘가 10x제곱 마이너스 288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8x제곱이 결국 288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8로 나눠주게 되면 x제곱이 뭔지 나와요. 얘는 약분이 되거든. 실제로. 8로 나뉘거든. 그럼 얘 x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되니까요. 46이야? 36이지. 그러니까 제곱한 게 36이 돼. 그럼 x가 얼마가 된다는 것도 잡아줄 수 있는 근거가 돼.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됐어요? 얘 6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야? 응. 안녕?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붙여주겠다. 6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18이에요. 니네 나이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 니네 나이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럼 봐봐. 그 다음을 보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을 보라고. 지금까지 뭐예요? 나 그냥 문제에서 준 거 가지고 변의 길이 찾은 것 뿐인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변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각도 마찬가지지만. 알겠니? 그래서 변의 길이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D를 내 맘대로 잡았다고요. 근데 D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잡았다고요? 그래. 여기 D를 잡아서 5대4로 내분하는 점을 잡았고 갑자기 또 얘 또 난리치고 있어요. 왜 저번에 넓이를 새로 찾으래. 삼각형 누구에 대한 걸로. 어? 이거? 6x제곱인데요? 이거 6x제곱 올리도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 6x제곱 곱해서? 그럼 3분의 1과 6x제곱 곱한 거 아니야? 응. 어차피 분모 있는 거는 꼴보기 싫으니까 올려주는 게 좋잖아. 근데 3까지 안 올려도 되는 게 어차피 얘가 약분되지 않아? 응, 곱한 거지. 응, 그렇게 해서 돼요. 자, 그럼 여기 5대4지. 그쵸? 그러놓고 갑자기 안녕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새로 붙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삼각형 새로 만들었지. 그리고 안녕 나 여기에 외접원 다시 그릴게 이러고 있잖아요. 됐나요? 그러고 외접원 다시 그릴 테니까 너 외접원의 반지름 한번 찾아볼래? 이러고 있지. 왜? 넓이 구하라니까. 맞아요? 귀찮지? 하지만 보이지. 왜? 얘는 적어도 여기 변의 길이까지 나와 안 나와? 나오거든. 왜? 전체를 9개로 나눴을 때 몇 개니까요? 5개. 그럼 전체를 9개로 나누면 한 칸당 몇 개씩 가져간다는 소리인데 2개씩. 거기에 5개만큼 가져갔대.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나 소리야? 끝. 그러면은 60 고사이값 알아? 그럼 여기 있는 저 CD의 길이를 아니까 모르니까 알게 되겠지. 코사인 법칙 또 쓰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 하나 올리고 하나 더 가. 하나 더 가라고. 알겠지? 코사인은 한 번 더 쓰세요. 그러니까 코사인을 한 번 더 써.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 누구에 대한 코사인을 쓰냐면 그래서 우리는 C, D라고 돼 있는 애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녕 내 이름은 예삐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그럼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 길이만 찾으면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근거가 돼 안 돼? 되잖아. 사인 법칙은 얘랑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에 대한 정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외접원의 넓이나 원의 반지름을 찾으라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나중에는 사인 법칙으로 답을 구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눈치는 채야 돼요. 외접원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얘기했던 거예요. 외접안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다 사인 법칙으로 답을 마무리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사인 법칙이 너무 예민한 친구라서 조건이 너무 한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조건을 맞출 때까지는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내가 지금 현재 y로 잡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코사인 세타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3분의 1로 잡아주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이 3분의 1이 그건 뭐야? 세타 만들어졌던 두 개, 6과 10을 곱한 거의 두 배니까 분모가 그래서 120이 되었고, 분자는요 제곱과 제곱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의 제곱이었던 36, 10의 제곱이었던 100을 더해주고 거기서 제 제곱이었던 y제곱 빼주면 답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136에서 y제곱 뺀 게 얘가 40이란다.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y제곱이 나와요. y제곱 얼마? 그래, y제곱은 96. 야, 진짜 못했다.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요 루트 96이지. 그냥 루트 96이라고 냈또. 그래서 y는 루트 96. 그러면 우린 여기서 사인 법칙 써도 되죠? 그쵸? 그 사인 법칙 쓸 거고, 그 사인 법칙 쓰려면 결국 우리는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 걸 아니까, 그럼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3이고 1이면 여기 높이가 루트 얼마가 되니까? 루트 8이 되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세타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사인 세타가 결국 우리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결국 우린 여기는 3분의 루트 8이 되는데, 얘가 결국 우리는 뭐야? 외접안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외접안의 지름 모르겠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루트 96이요.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돼요. 다시. 그러면은 외접안의 지름은 이렇게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8분의, 그래서 우리는 3루트 96이 되면서 96과 8은 약분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얼마 되냐?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루트 12가 되니까 결국 얘가 2루트 3이 되면서 결국 얘가 6루트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외접안의 지름이 6루트 3. 그럼 외접안의 반지름은요 몇 루트면? 3루트 3. 그러면 얘 넓이 구하면 몇 파이? 그쵸. 27 파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분의 s 구하라니까 얘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얼마하게? 그래서 정답은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약간 이런 문제들을 좀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계속 보여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빨리 친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만 좀 해보세요. 이건 좀 할만해요. 29번입니다. 지금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시작.
이거 2500파인데? 이거 2500파인데? 이거 모아온 거야. 중간에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거기까지 단계 맞아요. 야, 참고로 얘기해줄까? 봐봐. 여기 이렇게 잡죠, 얘가. 얘 여기 잡지. 그럼 여기 x가 됐지. 미리 얘기해줄까? 이 x가 루트 7500 나오면 잘한 거예요. 여기 x가 루트 7500 나와요. 이것까지는 다 찾은 것 같던데? 도 여기까지 찾았어, 못 찾았어? 여기 현재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호수의 넓이를 찾아야 돼요. 그럼 호수의 넓이를 찾으려면 어쨌든 호수가 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뭘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야? 반지름. 그럼 원의 반지름 찾으려면 나중에 무슨 법칙 써야 되니까? 2500파이요.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그럼 봐봐. 어디서 틀렸는지 봐, 이제.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고,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선 적어도 뭐야? 이 각이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형이라도 써야 된다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삼각형을. 됐죠? 이게 보조선이야. 이런 거 만드셔야 돼요. 그럼 보조선 만들었고, 그 보조선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봐봐. 이 삼각형에서 변 두 개 각 하나지. 무슨 법칙 쓰면 돼? 여기 x 찾을 거니까. 코사인 법칙 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60이라고 주어져 있는 애랑 그럼 여기 있는 요 60 만들어주고 있었던 얘네들의 변의 길이를 서로 곱해서 만들어낸 5천의 2배니까 10,000이죠. 그쵸? 맞잖아. 100이랑 50 곱하면 5천이잖아. 거기에 2배 하면 10,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맨 이렇게 잡아주고, 그쵸? 여기가 맨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봐봐. 60 만들어주고 있었던 애들끼리 제곱해서 더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 만과 맨과 여기 있는 50의 제곱이었던 2500. 거기서 우리는 x제곱 뺀 게 코사인 60이죠. 몇 분의 몇?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이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2500에서 결국 우리는 x제곱을 뺀 게 5000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x제곱이 잘 봐. 그러니까 얘가 현재 750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x는 잘 봐. x는 지금 그냥 루트 7500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75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외접안의 반지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어차피 각도도 알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까지 다 찾았지. 그럼 무슨 법칙 쓰면? 사인 법칙을 써서. 그쵸? 왜? 이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요. 1대2대 루트 3. 그거 해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원칙적으로 가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자면 사인 법칙을 써도 돼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인 법칙을 원래 정석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현재 외접원의 지름이 사인 60분의 7500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7500이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사인 60이 뭐 보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가 올라가니까 봐봐라. 루트 3분의 2루트 7500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약분돼 안 돼? 이거 루트끼리는 약분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면 7500이랑 3 나누면 얼마가 되니까? 그래 2500. 그러니까 얘가 현재 2루트 2500이죠. 그럼 봐봐라. 외접원의 지름이 2루트 2500이야. 그럼 반지름은 뭐냐고? 그래. 반지름은 루트 2500이에요. 그러면 얘 넓이 구하라며. 그럼 여기에 제곱하고 파이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500 파이. 정답이죠.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간단하단 말이지. 간단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쭉쭉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뒤로 넘기면요. 어우 이제 난이도 극악인 거 하나 봅시다. 아유 34번 안 볼 건데요. 33번 보겠습니다. 난이도 극악은 33번도 있습니다. 걔 한번 먼저 좀 도전을 해보세요. 준비 시작. 최상이라고 그냥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는 보세요. 참고로 풀이가 개 길어요 이거. 해봐 한번. 지금 5분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네.
사람 이 문제. 조금 더 시간 5분이면 풀어야 돼요. 최상한 자, 지금 여기를 보죠. 이걸 하려면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가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잘 봐. 아무런 삼각형이든 상관없어. 둔각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다 상관없어. 다 성립하니까. 그때 여기에서 아무런 삼각형이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각이 이렇게 3개 주어졌고 만약 여기 하나 이렇게 끼인 각 줬고 거기에 얘 여기 있는 요 세타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냐? 당연히 안 나죠? 3년 전의 내용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야 집중 좀 해 이제. 이제 진도 나갈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 공식은 바로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결국 2분의 1을 곱하세요.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그럼 밑변은 이렇게 B로 잡았을 때 높이가 사실 A 사인으로 만들어지긴 해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서로 곱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라는 결론이 좀 있어요. 이 공식은 들어본 적 있죠. 중학교 때 증명도 해봤을 거니까. 중학교 때 여기 다 100% 증명하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 되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걸 좀 기억해주고 33번 이제 들어갑니다. 33번 이제 들어가 보게 된다면 33번의 문제를 봤을 때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처리할 건 코사인부터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부터 처리할 거냐면 저기 넓이를 먼저 처리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넓이를 먼저 처리하냐면 얘네들 잘 봐봐. 넓이에 대한 뭐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B.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 남게 된 애들이 생기는데 걔네들 사이 관계를 좀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 이게 비례식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하실 거는 밑줄을 긋고 여기 있는 비례식 있습니다. 얘 1번으로 잡고 얘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형 A 잘 봐. A, B 그 다음에 누구냐면 D예요. 얘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했던 S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6을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각으로 잡든 요각으로 잡든 요각으로 잡든 어쨌든 뭐야? 변의 길이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변의 길이를 나는 지금부터 누구를 잡을 거냐면 AD를 잡을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 여기 있는 AD를 내가 만약에 X라고 잡아서 간다면 즉 나는 여기 있는 끼인각을 나는 여기 있는 얘로 A로 잡아서 가게 되니까 A를 세타라고 잡아주게 된다면 사실은 좀 풀리는 게 생겨요. 그래서 1번 S1이라는 걸 얘네 둘 사이의 관계로 가지고 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2분의 1에다가 세타를 구성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 그러니까 얘가 6x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끼인각에 해당하는 사인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게 여기는 3x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고 이게 현재 S1입니다. 그럼 굳이 각은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왜 굳이 얘를 잡았어요? 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삼각형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BD, C예요. CBD를 원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연의 길이를 공유하는 게 지금 현재 하나 있단 말이야. 같은 연의 길이를 공유하는 게 BD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같은 연을 공유하지.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원주각과 지난 시간에 배웠다.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은 같다라는 소리야 다르다는 소리야?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타에 대한 한 번 더 관계식이 더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각도가 똑같이 맞춰지는 애들을 기준으로 각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들은요. 공통연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나머지 각들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인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울 수 있는 애들끼리 맞춰준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지울 수 있는 애들끼리만 맞춰준 거야. 그래서 우린 두 번째 넘버 2 그래서 나는 여기는 S2 그래서 잡았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세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4랑 여기는 요 CD의 길이죠. 나는 얘를 Y라고 잡을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쟤를 Y라고 잡죠. 그러니까 나는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나는 저기 있는 CD의 길이가 4 여기에 우리는 Y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똑같이 세타가 곱해지게 된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해주게 되면 2Y 곱하기 우리는 사인
세타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S1이랑 S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S1, S2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세 번째야.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따라서 좀 지워지는 게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S1 대 S2를 구하게 되면 그럼 S1이 이거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x 곱하기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우리는요 S2가요. 그래서 우리는 2y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면서 얘네들의 b라고. 그럼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지워지잖아. 그게 바로 누구는 지워져요? 그래 꼴배기 졌던 사인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로 나올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지워지게 되면서 그래서 우린 여기는 3x 대 2y가 나와. 그럼 3x 대 2y가 현재 몇 대 몇이 되었다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 얘가 9대 5라고. 그럼 얘가 9대 5니까. 그럼 밖에 거 둘을 곱한 거랑 안에 거 둘을 곱한 게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그러니까 우린 18y랑 그 다음에 15x랑 같을 거라며.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비례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y 대 x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바꿔줘도 상관없는 거지. 즉 다시 하면 이거를 우리는 얘네들 어쨌든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원하니까 x 대 y로 만들어봐. 그럼 y랑 누구랑 곱해야 돼요? y랑 현재 누구랑 곱해야 돼 지금 보니까? 그래 18이랑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얘 비례식으로 만들었을 때 y만 똑됐어. 그러면 그 y랑 붙어야 되는 i 안에 있는 이 친구는 18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18이고 그럼 x가 얼마랑 곱해져야 되냐면 15. 즉 밖에 있는 거 곱한 게 15가 돼야 된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8 대 15로 바꿀 수 있는. 즉 얘가 몇 대 몇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래. 약분하다 보니까 얘가 또 6대 5가 돼요. 그럼 뭐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x가 그래서 몇 k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x가 몇 k. x 몇 k 그러니까. 이거잖아. AD. 이게 6이래. 그쵸? 그럼 얘는 공통인수들을 다 약분하고 남은 결과가 6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통인수는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얘가 1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가 6K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그래서 몇 K가 되냐면 그래서 얘가 5K가 돼.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체크해줘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먼저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변의 길이 B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뭘 남았냐면 지금 현재 봐봐라.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A, D, C 이거 아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봐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삼각형 A, D, C 이렇게 잡았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린 누구의 넓이를 찾아달라는 소리냐면 얘 넓이 찾으라는 소리야. 지금 다 필요 없고.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넓이 찾아달라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목표라고. 삼각형 ADC의 넓이 찾아달라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목표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넓이를 찾으려면 적어도 뭐냐? 어쨌든 각 하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두 개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아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겠지. 왜 저번에 넓이를 쓰든 뭘 하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차피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찾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 이 친구로 봤을 때 여기는 요 알파랑 같은 호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은 연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알파 입장에서 보면. 그쵸? 맞지? 왜? 이 빨간색과 알파는 정확하게 누구를 공유하고 있냐면 호 AC, 현 AC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현 AC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낸 원주각이야. 그게 알파라고. 그치? 그럼 얘가 현재 공통이잖아요. 얘가 지금 현재 이 빨간색도 가지고 있고 알파도 가지고 있는 선이잖아요. 유일하게. 그치? 그런데 얘네 셋 다 뭐야? 원이 있는 점들에서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다 원주각이니까 원주각들은 결국 같아야 달라요. 같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다. 스텝 밟고 있다. 이해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스텝 밟고 있다. 이해하세요? 오답률 높았다 이거. 오답률 높았던 문제야. 오답률 높았던 거야. 문과 대상으로 가혹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문과 대상으로 가혹한 건 맞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 29. 야, 이과로 따지면 이거는 10몇 번에 나온다는 소리야. 문과니까 29번이었지 이게. 그 당시에 문과였으니까 29번이에요. 너가 이렇게 또닥또닥 해줄 문제가 아니야. 너가 그렇게 또닥또닥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이과들은. 응? 참고로 이거 문과 했을 때 내가 이거 정답률 2자리 수인데 그 앞에 있는 숫자가 20몇인가 10몇인가 그럴걸. 되게 낮았어요 이거. 이거 되게 낮았어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 오늘 일부러 그거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 웬만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많은 거 안 나가잖아 지금. 지금 하나하나 완벽하게 스텝 밟고 가고 있잖아요. 그 스텝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다시 풀어보라고. 공식 외울 거면 외우고요 제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 있잖아. 그건 외워야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아니에요.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외울 건 외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응. 그래 그거. 봐봐 서진이. 봐봐. 그걸 외우라고. 그걸 외워야 된다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알파랑 똑같지. 봐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원주각이니까 똑같이 얘가 뭐가 돼요? 똑같이 얘가 알파가 된다는 소리야.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끄덕끄덕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럼 두 번째. 얘가 문제지 지금. 그나마 AC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지금부터 뭐로 잡을 거냐면 XY 썼네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얘라고 M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 있는 M이라고 잡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얘는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다는 건 코사인 법칙을 대놓고 쓰라는 소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각 하나 변두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두 개야. 잘 봐. 같은 알파를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아봐. 첫 번째 삼각형 누구야? 알파로 주어져 있는 삼각형 하나 있지. 그게 바로 삼각형 누구? ABC. 그러니까 삼각형 ABC도 코사인 법칙 쓸 거고 또 알파 하나 또 찾아줬죠. 삼각형 누구에 대해서 또 알파가 나왔으니까 ADC라고 우리가 어차피 찾아야 되는 그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쵸? 이 삼각형 이 친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삼각형 ADC도 생기게 되는데 얘네 둘 다 뭐 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쓸래.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쓸래.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러면 얘 코사인 쓰기 위해서 우린 코사인 알파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알파가 결국 잘 봐. 그럼 ABC에서의 코사인이니까 알파 만들고 있는 건 OK랑 6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OK랑 6이니까 걔네들을 곱한 거의 2배가 분모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60K로 잡았을 때 각각 제곱해서 더하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5K 제곱과 36 더하고 거기서 누구 빼주면 되냐면 제가 마주보고 있는 편이 M이니까 M 제곱을 빼주면 코사인 세타 알파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ADC도 똑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6K랑 4로 가죠. 이번에는요. 그럼 6K랑 4로 가게 되니까 결국 얘가 같다고 계속 똑같은 코사인 알파가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똑같은 코사인 알파가 나오게 돼. 그래서 얘가 그래서 6K랑 4를 곱한 거의 2배. 그러니까 얘가 그럼 48K 분의 그럼 얘 제곱과 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린 36K 제곱과 그 다음에 우리는 16을 더해주고 거기서 똑같이 뭐 제곱 빼주면 되냐면 M 제곱 빼라. 이거랑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코사인 알파들이 다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들이 다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얘가 4분의 3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둘 풀면 얘가 현재 M제곱에 대해서 식이 다 정리가 되긴 하죠.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M제곱에 대해서 다 정리되지. 그러니까 얘네들 다 M제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M을 찾는 게 목표는 아닐 거예요. 지금 여기 알파가 얘밖에 없고 어차피 끼어있는 변은 6K랑 4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찾아야 되냐면 K라도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목표는 누군지 알았지. 현재 목표는 누군지 알았지. K 찾는 거야? M 찾는 거야? 목표는 현재 K 찾는 거야? M 찾는 거야? M 아니야. K야. 왜?
알파가 여기 있다고. 알파로 이루어져 있는 변 두 개는 6K랑 4예요. 걔랑 알고 있으면 어차피 K만 알게 되면 사인 값은 어차피 코사인 가지고 찾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목표는 누구지? K야. 이렇게 되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 먼저 찾고 M이 나중에 필요하면 M을 찾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부터 정리하면 그래서 얘가 25K제곱 더하기 36 마이너스 M제곱이 여기 얘가 60 올라가다 보니까 15 곱하기 3이네요. 그래서 얘가 45K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M제곱 넘어가고 45K가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25K제곱 마이너스 45K 그 다음에 더하기 36은 그래서 M제곱이 되죠. 이게 1번. 근데 우리는 하나 또 나오는 게 얘네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36K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M제곱은 48K를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3을 한 36K가 됩니다.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다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즉 우린 여기 있는 36K제곱 마이너스 36K에다가 16 더해준 거 얘가 바로 M제곱이 되면서 결국 M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두 개식이니까 두 개 2차 방정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같겠지. 그러니까 얘들이 같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25K제곱 마이너스 45K 더하기 36과 여기 있었던 얘 36K제곱 마이너스 36K 더하기 16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K제곱부터 다 풀어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축 넘어가고 계산 축 하면은 K 축축축 넘어가게 되면 나오지. 축축축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거 아니야. 11K제곱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 45 빼기 12 36이니까 플러스 9K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2 그래서 0이 되면서 그럼 봐봐. 얘 빼서 9 만들려면 1, 11과 얘가 이제 1과 20 빼기 11하면 9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9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위에다가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K 마이너스 1과 11K 더하기 22 0이 되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K가 얼마야? K가 1이라는 양심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수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휴 분수 나왔으면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6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6이지. 봐봐라. 6, 4야. 사인값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에 대한 사인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끝. 왜?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 그러니까 우린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알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되니까요. 얘가 루트 얼마? 얘가 루트 7인 거 알게 되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얘 사인 알파를 구하게 되면 어차피 사인은 얘가 0에서부터 180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의 모든 값들은 다 어차피 몇 도냐면은 플러스죠. 사인 값들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4분의 루트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루트 7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 뭐냐? 넓이가 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저기 있는 알파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변, 즉 우리는 6과 4를 곱해주고 거기에 사인 알파 4분의 루트 7을 계산해라.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약분이라는 게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된다 약분이라는 게 다 된다.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넓이는 얘가 현재 몇 뉴트 몇이게? 몇 뉴트 몇이게? 그래 3루트 7 아님?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3루트 7이죠. 그러면 얘 S 제곱 구하래잖아. 그치? 그럼 얘 제곱하래. 정답 얼마야? 정답 63이에요. 끝.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봐봐. 정보 처리하는 게 귀찮을 뿐이지 정보 처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지는 아주 용두사미형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작이 두려울 뿐이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스텝 밟아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다 그래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조금 어려운 문제는 다 이래요. 그냥 계산 과정이 겁나 길어요. 끈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자이스토리를 따지면 1등급 고난도랑 이거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니? 여기까지는요. 한 문제만 더 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하나 아니면 두 개 더 봐. 하나만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38번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자, 38번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원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어디까지 한번 풀어오시냐면 30. 네, 44까지. 44까지 해오세요. 44까지. 지금 한 게 다 똑같아요. 44까지 해오세요. 당연하지. 그 화요일에 다 나갔어요 거기. 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 다 풀어와. 프린트는 이번 주 일부러 안 줬다. 다음 주에 줄 거야. 등비 수열에 1번 학년 섞여서 같이 갈 거야. 알았지? 많이 하고 싶어요. 안 돼. 어디서 그 프린트만 풀라고 이 책을 어디서 무시를 하려고 또. 빨리 찬스를 하고. 빨리 등차 수열하고 싶다고? 다음 주에 등차 등비 수열 나갈 건데요. 이거 남은 거 조금 하고 등차 등비 수열 나갈 건데 5문제 정도 남겨놨어요. 5문제 정도 다음 주에 화요일에 조금 하고 등차 등비 수열 1반 갈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니까 빠르게 가자고. 등차 등비 수열 1반은 그냥 빠르게 축축 가자고. 그러니까 뭘 사코로 오래 가? 지금 사코 충분히 오래 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 이거 원래 한 차시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 지금 현재 3차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야, 여기 보세요. 자, 조용히 하고 봐봐. 얘 하나 해볼까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맞아요. 난이도는 중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35번이요. 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세요. 해설지에 있는 방법이랑 조금 다르게 갈게요. 참고로 해설지는 어떻게 갔냐면 중심각으로 쪼개서 갔어요. 해설지는 중심각으로 쪼개서 갔어요 원래. 근데 우린 이미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라. 여기 호의 길이가 9고 여기 BC 얘 호의 길이가 12고 여기는 AC 호의 길이가 15입니다. 그럼 어차피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하니까 비례하지 않으니까
비례하죠. 우린 중학교 때 배우지. 중심각과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는 비례의 관계다. 다시 하면은 호의 길이의 비례식과 중심각의 비례식은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봐요. 각 A 대 각 B 대 C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각 A로 둘러싸여져 있는 애니까 호 AB 대 여기는 호 B가 현재 AC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BC랑 다 같다라 AB랑 같다라는 거 뭐야? 꼬였네? 여기가 BC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BC고 그 다음에 각 C에 해당하는 게 AB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다라는 거에 다르다라는 걸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호의 길이 B랑 원주각 중심각의 B는 같다라고 다르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얘 현재 호의 길이 B 사이의 관계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호 BC의 길이가 12고 AC의 길이가 15였고 얘가 현재 9였기 때문에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 그래 4, 5, 3이야. 다시 뭐냐면 얘가 4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B가 5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얘가 3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 더하실래? 4에 5에 3에 2 다 더할래? 그러면 다 더하면 몇 A가 되었는데? 4에 5에 3에 2 더하면 몇 A? 12A 나왔는데 그 12A가 몇 도가 된다라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 삼각형의 세 각도의 합이니까 얘가 180이야. 그럼 나눠주게 되면 A는 몇 도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A 하나당 몇 도야? 그래 얘 15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현재 60이고 얘가 현재 45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 75거든요. 그러면 75는 인간적으로 선택 안 하겠지. 그럼 75는 인간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 중에서 볼 거냐면 60과 45 둘 중에 하나에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60과 45 중에서 볼 건데 중요한 건 잘 봐봐. 이 75 때문에 원래 얘네 두 변의 길이를 찾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졌어요. 특히 75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얘는 썼을 텐데. 그래서 그게 좀 애매모호해진 상황이라 그래서 얘네들 어쨌든 각은 알죠. 그럼 봐봐요. 봐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럼 봐봐. 이렇게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45였고 얘가 현재 우리는 75였고 얘가 60이죠. 그래서 얘가 현재 60이 되었고 여기가 6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45였으니까 그럼 얘네들로 가지고 각각 중심각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75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중심각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 60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지. 60의 중심각은. 그러니까 얘가 몇 도가 되었고. 그치 얘가 120이 된 거고. 그럼 얘는 몇 도가 되었니? 45의 2배니까. 몇 도? 얘가 90이 되었고. 그쵸? 그럼 얘는 몇 도가 돼버렸어요? 150이 된 이 상태가 된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가지고 원래 넓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인 75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계산이 안 돼 다. 그러니까 그 사인 75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심각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결국 우리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삼각형 ABC의 넓이는 각 중심각으로 찢어져 있는 AOB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 BOC와 그 다음에 삼각형 AOC의 넓이를 다 더한 거랑 같다라는 결과까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준 게 정답이라고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요. 얘네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얘 다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지. 그치? 왜? 이 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다 중심에서 원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만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땡! 아니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 그걸 뭐라 그래? 세 글자로. 그걸 반지름이라고 하잖아. 다시 한 번 뭐야?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은 그 중심각으로 끼워져 있는 변들이 다 반지름이므로 결국 우린 뭐예요? 우리는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돼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이 생겼고 그래서 각 중심각에 해당하는 사인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인 90과 잘 봐. 사인 120과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150까지 얘네들을 더해준 게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럼 이건 알겠고
결국 누구만 찾으면 끝나냐면 반지름만 찾으면 끝나지. 그쵸? 그래서 세 번째 반지름 찾으러 간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반지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반지름 찾으러 갈 거고 호의 길이 싹 다 더하면 내가 그래서 그건 힌트를 줬지. 호의 길이 싹 다 더하면은 뭐야? 그러니까 9랑 12랑 15 더해서 36 나왔는데 얘가 원의 둘레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2파이 r이지. 그럼 여기서 반지름은 몇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은 몇 분의 파이예요? 아 5분의 18. 그래 파이분의 18이죠. 아 말이 꼬이나 봐. 배고파서 그래요. 그래서 파이분의 18이니까 그럼 여기에 뭐야? 파이분의 18의 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거 사인 값들은 다 계산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얘 그래서 파이 제곱하다 보니까 파이 제곱 18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8 곱하기 18 할게요. 계산 안 한다. 어차피 약분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사인 90은 얼마예요? 1이고요. 자 사인 120은요. 2분의 루트 3이죠. 얘가 파이 빼기 60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1에다가 2분의 루트 3에다가 사인 150은요. 그러니까 2분의 얼마야? 땡. 2분의 1이죠. 사인 30이랑 같으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뭐 이거 구분 동작으로 써주면 빨리 끝내게. 여기 있는 얘 120이 파이 빼기 60이고 180 빼기 60이고 얘가 파이 빼기 30이니까 그럼 각변환 써가지고 사인 30, 사인 60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2로 묶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분의 1a 결국 우린 여기 있는 파이 제곱분의 우린 18 곱하기 18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2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이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해주게 되면은 얘네 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렇게 파이 제곱분의 9만 남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81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3 더하기 루트 3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그치? 맞잖아. 이렇게 또 지우면 9 그치? 왜 4분의 1이 됐어요? 여기 2로 통분할 수 있어 없어요? 그 2 밖으로 빼도 되는데? 통분했으면 밖으로 빼도 되잖아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통분하면 어차피 똑같이 곱해졌다는 소리니까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밖으로 빼도 상관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A가 81이고 그래서 B가 얼마냐면 3이에요.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둘을 뭐 하세요? 더하세요. 정답 얼마예요? 84죠? 그래서 정답은 84.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사인 법칙 마무리하고 우린 이제 그 수열하러 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주현씨 너요. 넌 그래프 언제 하실 거예요? 넌 그래프를 하루 해야 돼요. 알았죠?